자, 이제 배울 단어는 수열인데,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걸 의미해요.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 그래서 수를 나열한 거에서 우리는 규칙성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 4, 9 이런 식으로 16, 25 이렇게 수를 나열해 가는 걸 수열이라고 하고, 이 수열에 대해서 용어를 먼저 배울 건데, 규칙성이 보이나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적은 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는 걸 적었어. 그럼 수열에서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항이라고 불러요. 항.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나온 항이니까 첫째 항, 얘는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 함수는 fx, gx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을 붙이잖아. 집합은 뭐 a,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맞죠? 수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an, bn.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보면 an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뭐 다른 수열을 하나 적어본다 그러면 bn 이런 식으로 수열은 이름을 붙여가요. bn도 규칙을 하나 적어볼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러면 bn. 자기가 이름을 줄 때 뭐 an, bn, cn 이런 식으로 붙여줘요. 그러면 다시 이거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 A는 그렇다 치고 B는 그렇다 치고 요 뒤에 조그만 n이 뭐냐 거기 설명을 할 텐데, 첫째 항을 이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을 A1, 이쪽에는 항 번호를 붙이는, 여기 항 번호를 붙이는 자리야. 그래서 A1 그러면 1항. 근데 1항보다는 우리가 보통 1항보다는 첫째 항이라고 많이 부른다. 첫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항은 A2, 그럼 2항. 얘는 A3, 3항. 얘는 A4, 4항. 이거는 A5, 5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제 특별한 걸 배울 텐데, 특별한 거. 수열에서 중요한 거. 이 수열에서는 일반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반항은 수열의 항을 나타내는 함수야. 무슨 얘기냐면 2, 1, 4, 9, 16, 25 이 규칙을 나타내는 식을 선생님이 만들어 보면, 이 수열이 AN이라면 얘는 N제곱일 거야 라고 만들어 주는 게 일반항이에요. 자, 이 일반항의 용도는 우리가 A1 구하려면 N이 1일 때 첫 항이니까 n에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1의 제곱 1 첫 항을 구할 수 있고, A2 2항은 n이 2가 됐을 때니까 n에다 2를 대입해서 2의 제곱 4 하고 구할 수 있고, 항의 값을 구하는 함수야. 단 이 함수에서 n은 자연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열은 1항, 2항, 3항, 이 n은 자연수밖에 안 되지 3.5항이거나 5.5항 뭐 이런 거 루트 2항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n은 자연수, 일반항은 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는 n에 관한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수열을 하나 더 적었잖아. 한 번 더.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첫째 항, bn의 첫째 항이니까 b1, 이거는 b2, 얘는 b3, 3항, 이건 b4, 4항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 수열도 일반항을 적을 수 있는데, bn은 일반항 눈치챘나요? n분의 1이지. n분의 1. 왜? 1항은 n에다 1을 대입해서 1을 구할 수 있고, 2항은 n에다 n이 2일 때니까 2를 대입해서 2분의 1, 3항은 n에다 3을 대입해서 3분의 1. 그쵸?
이걸 일반항이라고,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얘는 쉽게 생각해서 n항의 모습, n항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수열의 기본적인 용어를 배워본 거예요. 좀 전에 선생님이 수열 두 개를 예를 들어주고 일반항을 구해봤는데 좀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일반항을 저런 걸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특별한 규칙이 있는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공부를 하니까 그 두 가지 규칙을 갖는 수열에 대해서만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무엇이냐? 같은 차이를 갖는 수를 나열한 거예요. 등차 수열. 예를 하나 들어줘야 되겠지. AN이 있습니다. 이 등차 수열을 AN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1, 3, 5, 7, 규칙을 알겠죠? 9. 자, 이렇게 차이가 똑같은, 차이가 얼마야? 2죠, 2. 차이가 똑같은 이런 수를 나열한 걸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에서 이 일정한 차이, 자, 보면 2씩 더해가지고 2씩 커지고 있죠, 2씩 커지고 있죠. 이 일정한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정한 차이인 2를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공차라고 부르고, 차이 그럼 영어로 뭐, 디퍼런스 이런 거 생각나요? 디퍼런스? 차이? 그래서 공차를 그냥 간단히 우리는 D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공차 D.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공차 D는 2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수열에서는 이 첫째 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첫째 항, A1. 그래서 첫째 항을 A1, AN 수열의 첫째 항이니까 A1이라고 쓰는 게 맞지만, 뭐, 간단하게 생략해서 A1을 생략해서 A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A라고 쓰면 첫째 항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A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니고, A라고 나왔다 그래서 첫째 항인 건 아니고, A1을 그냥 쉽게 A라고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스템을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과 같이 이해해봐.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첫째 항은 1인데, 첫째 항은 1이죠. 둘째 항을 설명할 때, 둘째 항은 3. 선생님 3이에요. 그렇지, 3이죠. 3인데, 둘째 항을 첫째 항 1에다가 2가 더해져서 3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거 누가 모르냐 하겠지만 1에다가 2 더해서 3 만들어졌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지금 우리가 규칙을 발견하는 중이야. 세 번째 항은 선생님 3에다 5 더했어요. 3에다 2 더했어요.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첫째 항과 공차로만 한번 나타내 볼게. 셋째 항인 5는 첫째 항 1에다가 공차가 2번 더해져서 만들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1에다가 2 두 번 더해서 5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5가 만들어졌어요. 넷째 항도 한번 따라와 봐요. 넷째 항. 4항은 7인데 7은 첫째 항 1에다가 공차가 2, 3번 2가 3번 더해져서 만들어졌지. 1에다가 2가 3번 더해져서 만들어졌어요. 얘가 7이에요. 하나만 더 9까지만 볼게. 5항은 9인데 그러면 첫째 항 1에다가 5항은 공차가 2, 3, 4번 더해서 만들어졌어.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았나요? 그치. 찾았죠. 항상 이 첫째 항과 공차들의 관계로 등차 수열의 규칙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결론, 추론하기.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추론을 할 거야. 첫째 항 1에다가 얘들아 2가 몇 번 더해질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2가 하면 여기 가이드를 해볼까? 둘째 항은요
2가 한 번 더해졌어요. 셋째 항은요, 2가 두 번 더해졌죠. 넷째 항은 2가 세 번 더해졌어요. 다섯 번째 항은 2가 네 번 더해지고, 항 번호보다 공차가 하나씩 적죠. 네 번. 4항은 세 번. 3항은 공차가 두 번. 그러면 n번째 항은 공차가 몇 번 더해질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항번호보다 하나 적어야 되니까 n-1번 더해질 거다. 이해가 가요? n-1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n번째 항은 1 더하기 2가 n-1번 더했다. 우리가 곱셈을 이용해서 표현하자. n-1번 더해졌다. 누가? 2가.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원리야.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볼게. 그러면 1 더하기 2n-2니까 2n-1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일 거야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확인해 볼까? 지금 여기 9는 아까도 봤지만 5항이죠. 5항. 그럼 이게 일반항이 맞다면 5항은 n에다가 5를 대입해서 계산한 거니까 n에다 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하면 10 빼기 1이니까 그쵸, 맞지. 자, 일반항을 그러면 구했어. 일반항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일반항은 그쵸, 일반항만 있으면 이 수열을 직접 나열해서 써보지 않아도 우리는 몇 번째 항이든 구할 수 있어요. 1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죠. 100번째는 어떤 수가 나올 거냐면 n이 100이 된 거니까 199가 나올 거야 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수열에서. 등차수열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얘를 공식화 시켜 볼게요. 공식화 시켜 볼게요. 등차수열이 있어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등차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공차,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진다. n번째 항은 하나 적게, 그렇죠. n-1번 더해진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이에요. 암기해야 돼요. 수열은 암기할 게 특히 많아요. 그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겠지. 등차 수열 일반항 다시 암기합시다. 첫째 항 A1 플러스 공차가 n-1번. 항번호보다 하나 적게 공차가 항상 더해진다. A1 더하기 n-1t. A1 더하기 n-1t. 그래서 몇 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등차 수열을 몇 개 적어놓고. 이 공차를 설명을 하면 선생님이 지금 예를 좀 들어줄 건데, 공차가 어떤 수든 다 공차가 될 수 있어. 내가 보여줄까? 5, 3, 1. 얘도 차이가 똑같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이때는 차이가 2라고 하지 않고 마이너스 2라 그래요. 계속 마이너스 2가 더해져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이너스 2. 아, 그럼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군요. 네. 공차는 음수, 유리수, 무리수 뭐 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 수열을 일반항을 구해보면 이 수열을 AN이라고 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5, 그죠?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 그래서 5 플러스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일반항이다. 그럼 확인해 보자. 여기 얘가 몇 항이야? 5항이죠? 5항을 n에다 5를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 그죠? 딱 나오지. 마3. 그래서 공차는 어떤 수든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차가 음수인 거고, 또 루트 2, 3루트 2, 5루트 2. 자,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이거 3개만 적을게. 아,
루트 2씩 더해지고 있구나. 맞죠? 루트 2씩 더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공차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등차수열입니다. 자, 중요한 결론. 등차수열 일반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다. 이거 꼭 외워놓고 있다. 자, 이번에는 1번 등차수열 일반항을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를 먼저 파악해야 돼? 그렇죠. 첫째 항과 공차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한번 파악해 볼게. 1번. 얘는 첫째 항이 3. 첫째 항 3. 공차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보이나요? 플러스 6. 그치? 공차는 6이다. 그럼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럼 AN은 등차수열 일반항 첫째 항 3 플러스 n-1 곱하기 d 6. 그래서 정의 요거부터 쓸까? 6n 그리고 3 마이너스 6이니까 6n 마이너스 3이다. 자, 두 번째 연습. 얘도 첫째 항 확인, 첫째 항 마이너스 2 그리고 공차 확인. 자, 얼마씩 더해주고 있나? 그렇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공차는 마이너스 4이다. 그래서 일반항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2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거부터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2이다. 연습이 됐어요. 자, 선생님 뭐 하나 또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보시고, 등차수열 일반항은 이제는 뭐 다 외워졌어요. 첫째 항 더하기 n-1 d가 공식이다는 외워졌어요.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하면 지금도 봤지만 이 첫째 항 A1에다가는 그 수열의 첫째 항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숫자. 그 다음에 공차, 이 D자리에는 또 그 수열의 공차, 여기 공차,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게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6n-3. 일반항을 만들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2. 6n-3,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등차수열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n이 1차예요, 무조건. 그죠? 6n-3, 마이너스 4n 플러스 2. n은 1차죠. a1과 뒤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n은 반드시 1차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성질인데 두 번째. 이 일반항에서 n의 개수는 눈치챘죠? 항상 공차예요. 여기 보세요. 1번. 이 수열의 공차가 6이었는데 6을 여기 대입해서 일반항을 만들었더니 n의 개수가 어때? 6이죠? 그 다음 2번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4였는데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일반항을 만들었더니 n의 개수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공차가 항상 n의 개수야. 그러면 선생님은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하는 거 연습을 하려고 여기서 요게 일반항인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의 성질 두 가지를 이용하면 일반항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3, 9, 15, 21.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반항을 만들 거야. 공식대로 하지 않고 먼저 공차를 확인해 봐요. 야, 이거 공차가 6이구나. 그죠?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의 개수가 공차여야 되니까 일반항은 무조건 6n으로 시작을 해야 돼.
뒤에는 아직 몰라요. 뒤에는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이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항의 용도는 항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A1은 여기 보다시피 3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 상태에다가 n에다 1을 대입하면 일단 6이죠.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3이 나오려면 얘가 3이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일반항이 되겠다. 선생님은 이렇게 빨리 구하고 있어. 어때요?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연습을 안 해도 괜찮은데 연습을 해놓으면 일반항을 구할 때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수월하게 느껴지겠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은? 첫째 항하고 공차만 봐요. 공차가 6이니까 다시 공차가 6이니까 AN은 등차수열, 이 등차수열은 6n으로 시작을 해야 돼. 이 빨간색 하지 말고 흰색으로 해야지. 6n으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첫째 항이 3이야. n에다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돼.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돼 하고 만들어 준 거야. 자, 두 번째도 한번 그렇게 빨리 만들어 볼게. 등차수열이구나. 공차가 얼마지?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네.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n에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데 계산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그렇지. 뒤에 플러스 2가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만들어 주시면 일반항을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자,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등차수열 일반항은 요령도 배웠지만 공식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차수열 일반항의 공식이다. 그래서 등차수열들은 A1, 두 번째 항은 이렇게 A2, 세 번째 항은 또 공차가 더해져서 A3, 네 번째 항은 또 공차가 더해져서 A4,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4항을 한번 볼까? 4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몇 번 더해져요? 그렇지, 3번 더해지죠. 이게 우리가 일반항을 만든 원리라고 했어. 등차수열의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n-1번 더해진다. 그러면 이 그림에는 없지만 10번째 항은 10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질까요? 맞았어요. 9D. 자, 이 패턴이 굉장히 등차수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가 돼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20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져요? 20항은 첫째 항에다가 항상 항번호보다 하나 적게 더해지니까 19D. 잘했어. 자, 이게 연습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조건이 주어질 때 첫 번째 힌트. 등차수열이 있는데 그죠? 여기 등차수열이 있다. 그런데 5항이 3이다. 5항이 3이다. 5항이 3이다를 식으로 옮겨보면 A5, 5항이 3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10항이 13이다. 그러면 2번 10번째 항 A10은 13이다. 이 등차수열의 20항을 구하여라. 얘들아, 20항을 구하려면 일반항이 있어야 돼. 일반항이 있으면 몇 번째 항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1번의 힌트 5항이 3이다를 좀 전에 연습했던 걸로 첫째 항과 공차가 표현이 되게 식을 옮겨 볼 거야. 5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졌다? 그렇지, 4번 더해졌다. 그래서 3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10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졌다? 그렇죠. 9D, 9번 더해졌다. 13이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요. 빼볼까? 빼서 A1을 소거하려고. 그러면 4D 마이너스 9D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D는 3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공차 D는 2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A1 플러스 8은 3이어야 되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5구나.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도 돼. 공식을 이용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연습했던 대로 공차가 2니까 이 등차에서 일반항은 2n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1을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n에다 1을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그렇죠, 뒤에 마이너스 7이 있어야 되겠지.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일반항을 만들어줘요. 일반항만 만들어지면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한들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요. 20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반항을 이용해서 20항을 구할 거면 n에다 20을 대입하면 되겠죠. 20항은 n에다 20을 대입해서 2 곱하기 20 마이너스 7, 그러면 40 마이너스 7이니까 33이 되겠다. 영상 수업을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하려고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느리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돌려서 봐도 되고, 그리고 조금 천천히 보고 싶은 친구들은 멈춰가면서, 그리고 필기도 해가면서 같이 풀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한 내용에 다 이해가 갔다 그러면 선생님보다 먼저 풀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답을 맞춰봐도 괜찮아. 6번 이제 파란 문제.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서,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인데 공차가 3이래. 공차가 3. 그러면 정리해 놓기. D는 3. 그리고 10항이 마이너스 7. 여기 10항이 마이너스 7. 우리 좀 전에 연습한 대로 등차수열의 10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몇 D요? 그렇지, 9D. 그게 마이너스 7이다. 그런데 공차를 알려줬잖아요. 3. 그래서 첫째 항 플러스 3 여기다가 대입하면 27은 마이너스 7이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34. 둘 다 구할 수 있죠. 문제를 읽어가면서 구할 수 있는 건 구해가면서 푸는 거야. 근데 이상한 질문이 하나 있네. 절대값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값 AN. 일반항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죠. 절대값 AN이 최소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절대값 AN을 계산했을 때 최소가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일반항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항을 만들어서 절대값 안에 넣어야 되니까 공차가 3이죠. 그러면 3n으로 시작할 거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34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4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7이 있으면 되겠지. 이게 일반항. 그렇다면 절대값 AN은 절대값 3n-37일 거야. 자, 이제 생각하는 거야. 준비를 하고 생각하는 거야. 이 값이 최대한 작았으면 좋겠대요. 최소. 근데 절대값은 생각해봐요. 음수도 양수가 되고, 양수는 당연히 양수가 되고. 그러면 절대값을 계산했을 때 가급적 작아지려면 절대값은 0이 될 때가 가장 작은 거예요. 맞죠? 절대값은 0이 돼야 가장 작은 값이 이해가 가지. 그렇다면 이 절대값 3n-37의 절대값은 가급적이면 0에 가까워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야, 이게 네가 0이 되려면 n이 얼마여야 되니? 하고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3n은 37, n은 3분의 37이구나. 그런데 수열에서 선생님 뭐라 그랬지? n은 자연수밖에 안 돼. 다시 말하면 n이 3분의 37?
3분의 37 항은 없어요. n은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야, 생각이. 근데 어려워할 거 없어. 우리는 생각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집중해보고 3분의 37? 3분의 37은 이게 12와 3분의 1이죠. 12와 3분의 1. 그러면 12점 뭐뭐뭔데 12점 뭐뭐뭔데 n이 12점 뭐뭐뭐일 때 정확하게 절대값이 0이 되는데 그러면 n이 12일 때 아니면 12 근처인 n이 13일 때 둘 중에 하나가 절대값이 최소가 되지 않을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선생님 n이 12일 때가 최소예요.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눈치가 그게 발견이 안 되어지면 이 둘 다 해보면 돼요. n이 12일 때는 자, 보시고 n이 12일 때는 절대값 3 곱하기 12 마이너스 37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36 마이너스 37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이어서 얘는 1이고 n이 13일 때는 이거 보시고 n이 13을 대입해서 3 곱하기 13 마이너스 37 그러면 39 마이너스 37이니까 얘는 2네. 이게 더 작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항을 계산했을 서 절대값을 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1밖에는 없다. 1. 왜냐하면 0이 될 수는 없어요. 0이 되려면 3분의 37을 n에 대입해야 되는데 이 수열은 3분의 37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n이 12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때 최소값은 참고로 최소값은 우리 구해봤죠? 최소값은 1. 그럼 7번입니다. 3항과 8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제5항의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 있다. 등차 수열에 관한 얘기예요. 3항과 8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이런 관계 아닐까? 2와 마이너스 2.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5와 마이너스 5.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려면 한 녀석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줬을 때 이 녀석하고 같아야 돼.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3항과 8항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 했으니까 이렇게만 붙여주면 돼요. 여기서 더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선생님 3항이 양수예요? 8항이 양수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이렇게만 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쓴 김에 등차수열에서 아까 연습한 대로 3항은 A1 플러스 몇 D? 그렇지 2D 마이너스 8항은 A1 플러스 7D. 이 식을 끝까지 정리를 해주면 A1 마이너스 A1 이항에서 2A1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D도 이항해서 플러스 9D는 0 하나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 힌트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어딨나? 여기 있다. 5항의 마이너스 2. 5항이 마이너스 2. 5항이 마이너스 2. 이 식도 정리를 해보면 연습한 대로 5항은 첫째 항 더하기 몇 D? 그렇지 4D는 마이너스 2. 그래서 1번에서 나온 힌트 이것과 이것을 2번에서 나온 힌트 연립할 거야. 연립하기 위해서 속어야 되니까 2번에서 나온 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합시다. 양변에 2를 곱해서 2A1 더하기 8D는 마이너스 4 만들어주고 2 곱한 이유 알죠? 1번에서 나온 식을 밑에다 1번에서 나온 식을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써서 얘네 둘을 빼. 2A1을 소거하기 위해서 2를 곱한 거지.
8D 마이너스 9D 하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하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공차 D는 4구나. 그럼 D가 4니까 요렇게 요쪽에다 넣어볼게요. 선생님은 A1 플러스 D에다가 4 대입하면 16은 마이너스 2.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두 개 준비해 놓고 이제 질문을 봐야 되겠지. 답이 나왔네. 그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여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여라. 첫째 항 구했죠. 공차도 구했죠. 그래서 정답 첫째 항. 첫째 항은요 마이너스 18. 그리고 공차 4.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음수 또는 양수가 되는 항 구해보기. 첫째 항이 40. 이건 뭐? A가 40. 공차가 마이너스 3. 얘는 D가 마이너스 3. 이거 뭐 다 알려줬죠. 이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여라. 몇 항? 몇 항? 이건 뭘 구하는 거냐면 n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죠. 수열에서 항이라는 거, 항 번호는 n이 가지고 있는 값이니까 n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자, 이거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봐요. 일단 선생님이 일반항을 만들 거야. 왜? 이 수열의 항의 모습을 대표하는 식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해야 돼. 첫째 항이 40이니까 1 대입했을 때 40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n에 1 대입하면 40이 나오니까 요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의 용도를 어떻게 쓰죠? 그치.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 3을 넣죠. 이거는 적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이게 일반항의 용도죠. 그러면 5항 구하고 싶으면 n에다 5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항의 용도인데 문제에서는 그럼 도대체 지금 얘네들은 다 양수잖아요. 도대체 음수는 몇 번째 나옵니까? 음수는. 그래서 이거 다 써가면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등차수열 일반항 보시고 야, 네가 계산되어져서 나오면 항인데 네가 언제 음수가 되냐 하고 부등식을 세워줘요. 네가 언제 음수가 되냐 하고 부등식을 세워주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1차 부등식 플러스 43 이항하시고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도 모양이 바뀌죠. 그러면 n은 또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지. n이 3분의 43보다 커야 하는데 n이 3분의 43보다 커야 하는데 3분의 43은 어림 해보면 3, 1은 3, 3, 4, 12 14.5모 뭔데요? 그러면 14.5모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는 그렇지 15부터지. 15부터라는 얘기는 15항부터는 계산을 하면 음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15항부터 15항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n에다 15를 대입해서 15항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5 플러스 43이니까 그러네. 딱 음수가 나오네. 이렇게 부등식을 활용해서 양수가 된다거나 음수가 되는 항을 계산해 줄 수 있다. 몇 번째 항인지. 단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항상 어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에도 질문은 똑같아요. 이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시오. 단 아까처럼 부끄럽게 첫째 항과 공차를 다 알려주진 않고 이렇게 그치? 돌려서 알려줬다. 이거는 뭐 이제 연습이 돼 있으니까. 자, 5항은 82이다. 자, 이제 옮겨볼까 식으로 등차수열에서 5항은 A1 플러스 몇 D? 그렇지 4D는 82이다. 그 다음 10항은
57이다. 등차수열에서 10하는 건 어떻게? A1 플러스 몇 D? 9D는 57이다. 하고, 자, 빼버리기. 바로 연립할 수 있으니까 A1 소거하고 4D 마이너스 9D 마이너스 5D 되고요. 82 마이너스 57 25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서 D는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자, 이 식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A1 마이너스 20은 82 A1은 마이너스 22 하면 102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일반항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으로 시작하고 첫째 항이 102가 나오려면 n에다 1 대입해서 102가 나오려면 뒤에 107이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네가 언제 0보다 작아지니 부등식 세워주시고 마이너스 5n 107 이항에서 마이너스 107 자기 편한 대로 부등식 풀면 돼요. n은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5분의 107 어림하기 얘는 2 5일은 5 21.55다. 뒤에까지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21.55보다 n은 커야 되니까 21.55보다 커야 되니까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게 써볼게.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22항부터다 라고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봤어요. 조금 빨리 풀었는데 이해가 되죠? 22항 이번에도 같은 질문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진 거 한번 볼게요. 또 등차 수열이겠죠. 뭐 등차 수열에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놀라지 말고 지금 배웠던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요거 1번 A1 더하기 A2가 131이에요. A1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A1은 그냥 A1이에요. 소중한 거니까. 요 A1은 그냥 A1. A2만 바꿔줄 거야. A2는 A 플러스 몇 D? 항번호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그렇지. A 플러스 1D. A 플러스 1D. A1 플러스 1D. 그냥 D라고 해주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줘요. 132. 그 다음에 이 부분 2번 너는 A5는 A1 플러스 4D 그렇지 옮겨주고 더하기 그 다음에 A6은 A1 플러스 5D 그렇지 옮겨주고 그 다음에 A7은 A1 플러스 6D A1 플러스 6D 는 63. 그지?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야. 너는 정리하면 2A1 플러스 D는 132. 너는 정리하면 A1이 3개 있네. 3A1 플러스 D가 4D 더하기 5D 하면 9D 9D 더하기 6D 하면 15D는 63. 그래서 얘를 3으로 약분을 일단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A1 더하기 5D 3으로 약분하기 3이 6, 3일은 3, 21. 그러고 나서 얘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합시다. 2를 곱해서 이거 A1을 소거하게요. 여기다 2를 곱해서 2A1 플러스 10D 42 그리고 요 밑으로 2A1 플러스 D는 132 그래서 빼버리면서 2A1을 소거하고 10D 마이너스 D니까 9D 42 마이너스 132니까 부호 조심하고 마이너스 90 D는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러면 A1 구하러 가야 되죠.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간단할 것 같은데 A1 뒤에다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50은 21 그래서 A1은 71. 자, 일반항 만들 차례죠. 이제 일반항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n으로 시작하고
첫째 항이 70일이 나오려면 뒤에 80일이 있겠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질문.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가? 음수. 이제 부등식 세워주기. 네가 언제 0보다 작아져서 음수가 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81 이항해주고, 양변을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호방 바뀌고 어림하기 8.뭐뭐뭐예요. 그러면 n은 그렇죠. 8.55보다 커야 되니까 최초 9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잘 풀리고 있나요? 이번에는 음수, 양수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뭐 등차수열에서 또 등차수열이죠.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시오. 똑같이 부등식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야, 얘는 등차수열을 쭉 깔아줬네. 그럼 이걸 보고 일반항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일반항 바로 쓸 수 있죠. 연습하셨으니까 우리 공차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공차는요, 등차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꼭 여기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잘 보이는 데서, 이런 데서 공차가 5구나 찾아줘도 괜찮아. 공차는 5, 그럼 5n으로 시작한, 5행으로 시작합니다. 5n으로. 첫째 항이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14가 있으면 되겠죠. 일반항을 찾아줬고, 질문.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네가 언제부터 100보다 커지니? 하고 부등식 세워주고, 마이너스 14 이항에서 114 양변을 5로 나눠주고, 어림하기 5, 20, 5, 20, 22점 뭐뭐뭐. 그러면 n이 22.뭐뭐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제 잘 하겠죠? 23항부터 그렇게 됩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 선생님 계산 더럽게 못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계산한 건데, 혹시 영상에서 선생님이 계산이 틀렸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습니다.